코카콜라와 탄산음료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펩시는 90년대 필리핀에서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이 일로 필리핀 사람들은 펩시를 불매운동했고 펩시를 운송하는 차를 불태워버리기도 했습니다. 펩시에서 일하는 현지인조차 매국노라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급기야 펩시 공장에 화염병과 수류탄을 던져 인부 5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생깁니다. 필리핀과 펩시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명 넘버 피버라고 불리는 둘의 악연은 어이없게도 병뚜껑 당첨 이벤트 탓이었습니다. (1992년) 펩시는 필리핀에서 매출을 늘리기 위해 파격적인 당첨 이벤트를 엽니다. 바로 음료 뚜껑 뒷면에 표시된 세 자리 숫자 코드에 따라 100페소에서 100만 페소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당첨 이벤트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병뚜껑 이벤트라고는 한 병 더 정도밖에 없었는데 여러모로 통 큰 이벤트였죠. 당시 100만 페소는 필리핀 화폐 가치로 따지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노동자의 50년치 수입에 해당했죠. 거의 인생을 바꾸어 버릴 수 있는 복권 당첨 1등과 같았습니다. 음료를 사 먹으면서 복권까지 얻을 수 있으니 필리핀에서 펩시콜라를 비롯해 마운틴듀, 세븐업 등 펩시 제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첨 확률이 크진 않았지만 내일이 없는 하루살이 노동자들에게는 펩시의 병뚜껑은 혹시 모를 구세주 같은 존재였습니다. 펩시는 필리핀 음료시장 점유율 25%까지 확장하면서 늘어나는 주문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공장과 인력을 급하게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100만 페소에 당첨된 사람들이 18명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더욱 경쟁적으로 펩시를 사기 위해 상점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펩시 측은 당첨금으로 총 5천만 페소, 약 11억 원을 배포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정도 흥행이라면 현금을 뿌려대도 남는 장사였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마지막 최종 당첨자 발표 날인 1992년 5월 25일이 옵니다. 국민적인 축제 분위기가 생기면서 병뚜껑 당첨 번호를 TV 생중계했죠. 당시 필리핀의 모든 사람들은 이 방송을 주목했습니다. 그들의 인생 역전 염원을 담아서 말이죠. 당첨 번호는 349번이었습니다. 전국이 환호의 열기로 들끓었습니다. 100만 페소의 당첨 뚜껑은 총 500만 개였고 일부 필리핀 사람들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당첨 뚜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0만 개라니 생각보다 좀 많아 보이지 않나요? 사실 이것은 제조업체의 인쇄 실수였습니다. 349번이라는 한 번호로 찍힌 병이 대량 생산된 것이었습니다. 숫자가 발표된 다음날 5월 26일 필리핀 펩시 사무실에는 자신의 당첨금을 달라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회사는 약 5조 원에 해당하는 거액의 돈을 지불하지 못하는 건 당연했죠. 펩시의 최고 경영진은 필리핀 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언론을 통해 이 어이없는 실수를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상금을 줄여서 주겠다는 타협을 제안합니다. 인생이 걸린 문제에 사람들이 납득을 했을까요? 전혀 아니죠. 수천 명의 사람들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당첨금을 내놓으라고 집단 행동으로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펩시가 응답하지 않자 화가 난 군중들은 사무실 창문에 돌을 던지고 제품이 담긴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사태는 소송으로 번지고 일부 당첨자들은 마지못해 단돈 500페소, 약 10,000원을 받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당첨 병뚜껑을 너무 많이 만들어버린 회사는 당초 총 상금 11억 원 대신 240억 원이라는 큰 비용을 쓰게 됩니다. 게다가 합의되지 않은 사람들과의 소송은 10년이나 길게 이어졌고 펩시가 승소했지만 펩시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만회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필리핀에서 철수하진 않았지만 그 후로는 어떤 프로모션도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필리핀 사람들 사이에서는 349가 되다라는 신조어가 생깁니다. 이는 거만함으로 남을 속이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다음번에는 필리핀의 넘버 피버처럼 전 세계 망한 이벤트를 한데 모아보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